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요거는 조금 심각한 얘기네요. 요즘 그 이런저런 뭐 누가 돌아가셨다 이런 부음 뭐 이렇게 오면 가보면은 며칠장 하잖아요. 근데 3일장, 5일장. 3일장, 5일장 그건데 막 4일장도 있고 2일장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럼 납골당을 못 구했다. 납골당 예약이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골당은 화장한 후에 어디에 모실지? 예, 근데 화장터 잡기도 어렵고 납골당 잡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린 4일장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하는데 요즘 하여튼 네. 이 납골당 문제, 화장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백종훈 기자님이 어떤 상황인지. 네 두루두루 또 현장을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지방도 갔다 오셨습니까 이번에? 네. 뭐 근처입니다. 굳이 왜? 굳이 어느 날 오전에 아예 안 보이더라고. 굳이 왜? 이걸 그냥 전화로 물어봐도 되는데 직접 가봐야 된다고. 왜? 예,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히토류 같은 얘기 다 김상훈 기자가 하는 거예요. 해외- 백종원 기자한테 부탁하잖아. 진짜 또 연락 안 돼. 지금 중국인데요. 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예, 일단 기본적인 지금 안 대표께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예. 화장의 비율이 올라간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야 뭐 납골당 문제로 연결되니까요. 지난 2021년에 그 사망자 중에 화장 비율이 90%를 처음 넘었고요. 그렇게 와. 많네요 요즘은. 최근에는 와. 6월에는 93%를 넘었습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요거는 약간 전이긴 한데 어. 시도별 화장률이 쭉 나오는데 서울이 92.1이죠. 그리고 와. 부산은 와. 95.5입니다. 어. 이게 한 3년 전인데 예. 지금 지난 6월 통계로는 전국 평균이 93%를 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땅에다가 이렇게 묻고 매장은 거의 안 거의 안 하잖아요. 하는 거의 안 하는 예, 거네요. 거의 안 하는 거죠. 93%가 화장을 한다고 하니 어. 일단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매장은 거의 없다. 굉장히 없어졌다. 지난 한 20년 사이에. 그러면은 없어졌다. 예전에는 10분이 돌아가시면 한 7분 정도만 화장장으로 했는데 화장 시설로 모셔서 이제 태웠을 텐데 요즘은 돌아가신 분이 일정하더라도 한 9명이 온다는 얘기고. 예, 예. 9명 돌아가시는 분들조차도 늘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인식도 완전히 화장으로 많이 변했는데요.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내가 만약 사망한다면 장사 방법으로 뭐 화장을 원한다라는 게 거의 90%입니다. 예. 야, 이게 그래요. 예, 보건복지부하고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조사인데 벌써 이제 자기가 화장을 원한다는 분이 90%가 됐어요. 백종원 기자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뭐 화장을 화장? 선호합니다. 그냥 태워서 없어주면 좋겠다. 예. 그럼 태워서 남은 걸 어디다 뿌려드릴까요? 그걸 결정해야지. 그거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산에다 뿌릴지 뭐 그 강에다 개인적으로는. 뿌릴지.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카메라 제가 마이크 중요한지 앞에 뿌려달라? 모르겠습니다.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다장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다에. 예. 가고 싶은데 내가 결정해서 갈 테니 너희들은 뿌려만 줘라. 안 대표는 어디 쪽에? 전 산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에 뿌려달라. 등산하게. 왠지 바다는 무서울 것 같은 느낌이랄까. 어디로 갈지 모를 것 같은 느낌. 네, 뭐 이런 거 막 떠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산에 뿌려줘요, 아니면 나무 밑에 심어줘요. 나무 밑이 더 나무 밑에 좋을 그냥? 것 같긴 합니다. 네. 곱게. 어. 본부는 싫고 화장이 좋다. 뭐 요즘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예, 같아요. 그렇게 인식이 많이 변화됐다. 앞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서 아닙니다. 물어본 거 아니에요? 궁금해서 그냥 여쭤본 겁니다. 예. 네. 뒤에 또 약간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인구 구조가 이것도 역시 서두에서 말씀 주신 건데 사망자들이 이렇게 이 초록색이 사망자 숫자예요.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가 그 출산 그건데 예, 이제 2020년에 거의 만났죠. 예. 한 3만 명 차인데 그런 다음에 지금 2060년 35년 후인 2060년에는 정점을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 찍게 되는데 오, 70만 명 가까이가 연간 사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즘에 지금 30만 명 정도. 예, 지금 한 34만 35만 정도 연간 지금보다 두 배 사망을 이상 하고 올라가는 있는데 거네요. 두 배로 느는 거죠, 사망자가. 예. 인구 구조가 고령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안 시설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그래프만 보면 훨씬 더 부족할 것이다. 라는 게 추정을 할 수 있고요. 되게 포화일 것 같은데요. 지금도 포화라는 얘기가 꽤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의 2배가 된다 사망자가. 예.
그럼 지금의 2배의 화장터가 그걸 있어야 만들어야 되겠네요. 되겠네요. 예, 납골당 당연히 화장터. 화장 시설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 이제 납골당이나 어떤 자연장 아까 예. 말씀하신 수목장도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춘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완전히 표식 없이 뿌리는 거를 이렇게 선호하진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도 굉장히 찰 것 같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봉안 시설 95% 이상이 찬 봉안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95% 이상 찼다고요? 예, 지금 제가 가본 곳이 예. 일단 처음 가본 곳은 고양시에 있는 서울시립승하원입니다. 예. 네, 슬라이드 잠깐 사진 보시면 보이는데요. 여기가 보면 포화율이 95%가 넘었습니다. 저기에 이제 하나씩가 납골 들어가는데 예, 예. 꽉 차 있다는 거의 거예요. 꽉 찼다는 거죠. 5% 남았다. 예, 예. 와. 그것도 뭐 약간 코로나 시기에는 더 많이 찼고요. 예. 왔다 갔다 하는데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야. 시한이 있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저기로 그래서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어디 그냥 뭐 지하철 사물함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예. 이제 추모하기가 좋으니까. 예, 이게 가면. 좀 옛날 조금 방식이고? 1970년대에 세워진 거라서 예. 약간 투박하고 이 뒤에 보시면 여기 보실까요? 여기는 이렇게 유리로 수원시 연화장인데요. 여기도 다녀왔는데 여기는 약간 첨단. 아니 저 홈페이지에 가면 사진 있는데 뭐 가서 찍고 와서 직접 눈으로 봐야 돼. 아, 이놈들이 사기칠지도 몰라. 예. 요거는 2001년에 세운 곳이라서 약간 야. 시설이 좀 세련돼. 저 여긴 좀 세련됐네. 예, 진짜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요겁니다. 아까 고양시 서울시립승하원에 보면 예. 요걸 보러 간 거예요. 노란 종이가 여기 미납 안내가 딱지가 뭡니까? 붙는구나. 딱지 관리에 돈 문제가 있습니다. 내라. 여기 노란 거 이게 뭐지라고 예. 하실 수 있는데 이게 확대하면 장사시설 이용료 미납 안내입니다. 아 저걸 계속 돈을 내야 되는 예, 거예요. 5년마다 뭐 봉안 시설마다 방식은 조금씩 다른데 예. 여기 서울시립승하원 고양시에 있는 거는 5년마다 10만 원 정도의 관리비를 내야 되거든요. 5년에 10만 원. 예. 그 금액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 봉안 시설마다. 근데 그걸 못 내는 그런 안 내고 곳에 있다, 너희. 예, 미납 안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지체되면 이제 미조치 유골로 따로 빼요? 보관을 하게 빼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방 빼는 거네. 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15년 시한 그리고 연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연장 여부를 따질 때도 이렇게 관리비 미납 이런 관리의 문제도 있다. 아, 그러면 계속 왜 미납이 나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예. 당연히 이제 돌아가신 분의 유족도 나이를 들잖아요. 네. 또 돌아가실 뭐 수도 있고. 또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깜빡할 수도 있고. 예, 깜빡할 수도 있고요. 야, 나도 챙겨야 되지만 우리 아버지도 니들이 챙겨야 돼. 이런 아.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어야 예, 되는데. 그게 15년, 30년 누적되면 이렇게 관리의 문제까지도 아. 벌어질 수 그럴 있다는 수 얘기입니다. 있고.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 여기는 수원시 연화장은 좀 나중에 생긴 2001년에 생긴 곳이라서 약간 제가 돌아보니까 빈 곳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기도 공립입니까? 그러니까 예, 둘 다 공립입니다. 지자체가 예, 운영하는 공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 저런 거에 사설도 있어요? 그러면? 사설도 이 공설 주변에 좀 있습니다. 아, 여기 왔다가 예. 뭐 자리가 없거나. 예, 고양시 그 서울승하원 옆에는 사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다 그것도 갔다 오다 보니까 보게 된 거죠. 제가 그 평소에 거긴 그렇게 볼 일이 좀 없는데. 비싸겠네요. 거기는 예, 월세가. 훨씬 비쌉니다.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냥 빼요. 그때 이게 또 아까 관리의 문제 더불어서 문제인데 예. 30년 안팎이 되면 이제 흔한 말로 방을 빼야 됩니다. 그냥 돈 내건 안 어디로 내건 가지? 30년이면 충분히 있었다. 예, 양보를 해주셔야 되고 보통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분들 돌아가신 분들을 또 수용하고 건전한 공설 시설로 운영해 나가려면 예. 한 분이 뭐 50년씩 있으면 그게 너무 차잖아요. 지금도 꽉 차는데. 다 차겠죠. 예, 그렇긴 그래서 하죠. 30년 정도 되면은 시한이 돼서 이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는 그게 20년 되고 10년 되고 짧아지겠네요.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부족한 빨리빨리 지금도 돌려야 부족한데. 되니까. 그리고 봉안 시설마다 조금씩 뭐 지자체마다 정책은 틀려요. 어떤 데는 15년에 뭐 5년씩 연장한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15년에 한 번 15년 연장해서 30년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어쨌든 30년 되면 다 방을 빼는 거는 컨센서스예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30년이 많고 45년도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일정 기간 되면 빠진다. 예, 그럼 그거 어디로 가요? 빠지면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고민의 지점인데 아까 비싸냐고 물어보신 사설로 가거나 아니면 공설은 다시 번호표 뽑고 기다려도 안 된다는 예, 거죠. 그거는 신입생만 사실상 받지. 안 되고 그러면 그런 사설로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예.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린 바다장 아니면 어떤 그 산에 같은데 이렇게 사유지가 있으면 사유지에 묻는 거야 뭐 막을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수목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하면 되긴 합니다. 뭐 똑같이. 여기 법률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게 기본법이에요. 장사에 예. 대한 그 기본법인데 여기 자연장이란 여기 보면 정의의 사망에 보면 여기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예. 옛날에는 묻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예. 근데 작년 말에 개정이 돼가지고 해양 바다가 들어갔어요. 바다에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바다를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온 거죠. 이때까지는 바다장이 있긴 있었는데 영화나 드라마에 맨날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법 안에 들어와 있진 않았어요. 그냥 관습적으로 한 거지 법에 제도화돼 있지는 않았었는데 지난해 말에 해양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도 규제를 받는 자연장이라고 거고. 한다. 예, 그래서 이 뭐 환경 오염 방지 구역이나 국토위원 관리법상 어떤 안 되는 구역 그리고 뭐 군사 시설 이런 데는 그런 자연장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지만 하여튼 바다에도 해도 되는 지역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아니, 바다에 하면 안 되는 지역은 없죠. 바다에. 바다에요. 예. 바다에도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바다는 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한 10년 전에 정확히는 2012년인데 너무 해안가에 분고를 뿌리면 좀 보시는 분 불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예. 뭐 아무리 소량이라지만 오염도 좀 자연 정화가 되기에는 좀 그러니까 해안선에서 5km 밖에서 좀 하시라 배를 타고 나가서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법은 아닙니다. 법은 예. 아니고 국토해양부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줬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켜야 합니다. 뭐 그럼 어쨌든 법이네? 업체들은 지켜야 되니까 지켜왔고요. 무슨 업체가요? 그 배를 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업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할 수는 없고. 물론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해안에 가서 몰래 그것도 아버님 잘 가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지. 안 됩니다. 안 된다잖아요. 아니 안 될 거면 법으로 만들든가 무슨 가이드라인이 뭔데? 예, 그거는 약간 국토부 애매한 약간 애매한 보다. 가이드라인이고요. 예. 내년에 그 지금 장사법률 개정된 거에 따른 시행령이 내년에 또 지어질 건데 예. 그때 또 아직은 그냥 그러시려면 그러시고 예, 마시려면 지금은 마시고 약간 하는 거죠? 권고 비슷한 법은 지금은. 대통령령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상태고요. 그럼 바다장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예. 뭐 영화 드라마에 잠깐 소개는 되지만 맞아요.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던데. 예, 슬라이드 보시면 일단 배를 타고 나가서요. 저 배 타고 나가는데 들어가는 환경 오염이 더 심하죠. 저 그럴 뼈가루 뿌리는 수도 있을 것 것보다 같습니다. 그 가루 다시 하얀으로 오기도 하고 바깥으로 가기도 하는데 저런 식으로 해요? 5km 바깥으로 나가는 게 더 예. 오염이지. 예. 저걸 아유. 배를 타고 나가서 생각하는 배는 유람선을 쓰기도 하고 전용 그 장사 해양장 대행 업체의 배를 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장비 같은 것을 해서 쭉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 뿌리는 건 아니고요. 그 살살. 살살 풀어가지고 분골이 바다에 이렇게 퍼지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요. 예. 지금 인천항 일대에 3곳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고 업계에 제가 물어봤더니 바다장 하려고 하는데 혹시 업체 없습니까? 하면 이제 업체 네. 있다 이거죠. 해양장 임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예. 부산에 좀 많다. 부산에 한 5곳 이상이 있고 많고. 포항에 한 곳 정도가 있고 이것은 좀 야. 등록하고 큰 데를 말하고 우리가 뭐 다 따라다닐 수 없으니까 작은 곳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곳들이 바다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해양장 업체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년 20% 정도 늘고 있다. 해양장, 바다장이요. 그래서 네. 뭐 배 하루에 한 10팀 정도 바다장을 치르러 나가는 게 보통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이걸 아무데나 뿌리느냐? 슬라이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나빠요. 그건 근데 아니고 저게 뼈 가루가 예. 오염 물질이라고 볼 만큼 나쁜 거예요. 뭐 그런 건 염화- 아닐 것 소변 같은데. 대변도 그냥 흘려 보내는 칼륨이나 칼슘이겠죠. 예, 뭐 사실은 그런 건 아닐 제하고. 것 같은데 왜? 사회적 인식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에서 20km 이상 떨어져서 산고를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20km요? 예, 좀 멀리 떨어져서 하라는 그런. 그 20km 배 타고 가는 동안에 바다 오염이 더 된다니까요. 그냥 그럴 수도 가까운 데다 있겠죠. 뿌리지. 그 예. 뭐라고 그게 뭐 흙도 뿌리는데 흙보다 나빠요 이게? 뭐 재니까 흙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 다 탄 그래서- 건데.
보통 이렇게 뿌리는데 이 제가 슬라이드를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부표가 있잖아요. 예. 사람 이름을 새길 수도 없기 때문에 바다에 아. 이렇게 부표에 저렇게 해놔요? 예, 백종훈님은 뭐 21번 부표 근처에서 뭐 3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가지고 저거 그럼 그렇게. 계속 세워놓습니까? 예 이런 부표는 계속 아 세워놨습니다. 부표 그 21번에 뿌린 분이 수백만 명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 예, 수백 명, 수천 명, 뭐 요 근처 뭔가 추모할 때 예. 리멤버미 근처에, 기억해줘. 이 근처로 와야 예, 되니까. 예. 그렇게 오시는 수요도 있다고 해요. 한 열 몇 팀이 있으면 한두 팀은 새로 뿌리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지 1년 후, 2년 후 이런데 뭐 백종원을 추모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뭐 예. 이렇게 해가지고 봐, 내가 이 떡밥 부표 던져놓으니까 지금 채팅창에서 난리 났죠 지금. 약 뿌리면 안 된다, 오염된다 파가 한푸가 계시고, 야 그게 뭐 몇 톤씩 뿌리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뿌리는 건데 그게 뭐냐 오버하지 마라 분도 있고. 야 누가 이길까? 재밌다. 그래서 이런 인도의 겐지스강은 하여튼 그 많이 뿌려서 하여튼 오염됐다는 얘기는 거기는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워낙 많이 뿌려서 그럴까? 그렇기도 하고 그 뭐 시신도 그냥 보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오염됐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오염은 됐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염됐는지 다른 것 때문에 오염됐는지 모르는 거죠. 이런 뿌리는 방식이 사망자 중에 한 뿌려야지. 10% 안팎이라고 해요 아직은.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이게 이제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 사실 관리 비용도 사실상 없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바다장을 많이 늘리는 것 추천해요? 추천하고 지금 정책을 그렇게 그러니까 펴고 자꾸 있습니다. 땅은 부족하고 납골 땅도 자꾸 차니까 네. 자꾸 이렇게 바다로 예, 바다장이나 수목장이나 바다장 같은 걸 하면 관리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니까 줄어들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건복지부에서는 30%까지 늘리려고 사실 하고 납골당으로 간 것도 묻을 땅이 이제 없다. 많이 줄어든 거지. 많이. 그래서 납골당으로 한 있습니다. 거잖아요. 뭐 사이즈를 사실 예. 줄인 거죠 많이. 예. 아파트처럼 그냥 이렇게 한 곳에 모아둔 거잖아요. 쫙 다. 원래 그 매장을 하는 이유가 음. 시신이 훼손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연스럽게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음. 근데 우리는 그냥 돌아가시고 나면 며칠 후에 시신을 훼손해 버리죠. 화장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아예 깔끔하게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옹분보다는 이 납골당이 급속도로 바뀌었던 게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예. 납골당의 그런 장식 같은 거 이렇게 미니어처 같아요. 이런 거를 아까 그런 유리장에 넣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납골당에서 구매를 해서 어떤 미니어처처럼 저걸 앞에다 저걸 앞에다 두는 놓고 거예요. 추모를 하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이런 거고 바다장은 그마저도 필요 없는 어. 그냥 하면 되는 이런 거죠. 이런 것들로 점점 어떤 공간이나 관리 비용이 덜 드는 쪽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야, 드립니다. 저렇게 변하는구나. 네. 저는 진짜 저거는 안 변할 줄 알았어요. 그 어떻게 해서라도 내 조상은 좋은 곳에 모시려고 하는 그게 사람의 욕심이. 그래서 이 돌아가시는 분 많아지는 때가 오면 전국에 산이고 들이고 이게 묘 쓸만한 땅은 굉장히 비싸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틀렸네요. 그러니까 다들 아주 그냥 깔끔하게 급속도로 화장으로 급속도로 바꾸는 거죠. 네. 급속도로. 그건 저의 생각과 비슷하게는 갑니다만 와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네. 해외는 어떠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현실론이 있으니까 현실론. 해외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해외도 보면 그 바다장 같은 경우에 예. 인선재 연구자 등의 논문에 따르면 2015년에 미국의 화장률이 50% 가까이 된대요. 미국도 원래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매장을 선호하는 매장하고 나라인데 평장을 하죠. 비석 세워. 반 정도까지는 화장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바다장 얘기를 드렸으니까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 같은 데는 이렇게 분고를 하지 않고 아예 그냥 그대로 시신을 바다로 돌려보내는 바다장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저런 거 왜 하지라고 하는데 그 이선재 연구자의 논문에 따르면 해군의 어떤 전통 같은 거라고 합니다. 저게. 예. 아. 그러고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우주 공간에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보내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은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미국이나 영국 해군의 아니면 해경의 장례 방법의 특징이 시신을 훼손하지 않고 그냥 바다로. 근데 저 옆에 사진은 보니까 그냥 어디 멀리 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저게 배 아닌가요? 배입니다. 배를 타고 배, 나가서 예, 배입니다. 나가서 아. 해양장 예. 그냥 저
관째로 바다에 버린다는 거잖아요. 미국, 호주, 영국은 관도 버린다고 합니다. 관도 관 같이. 제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관련법상 그 분해되는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미국, 영국, 호주 같은 경우는 관을 통째로 그냥 바다로 버리는 가라앉히는 방식.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 느낌이 추를 달아가서 다른 가라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추를 달아서 예. 저거 그래서 다 이제 물고기 밥인데. 우리가 괜찮을까? 생각하기에는 약간 저것도 환경오염 그렇지. 같은데라고 그럴 수 있는데 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음. 특히 영국이 그런 전통이 많은 것 같은데 인식의 그런 거지. 문제죠, 진짜. 예, 그렇게 많이 저건 한다고 정말 합니다. 인식의 문제가 느낌의 문제지 느낌. 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도 아까 잠깐 소개시켜 드렸지만 바다장 점점 하고 있고 예. 해안선에서 20km 이상 떨어져 배를 타고 나가서 해야 되고 어장이나 낚시터 당연히 안 되고 양식장 근처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목장을 좀 권장해도 될 것 같은데 바다장을 좀 더 권장하는 분위기인 것 같네요. 예. 왜요? 수목장이나 바다장이나 다 예. 권장합니다. 다 권장해요? 예, 납골당은 공간을 차지하고 관리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용히 수목장이나 조용히 바다장 처리하는 걸 권장하는 거네. 권장합니다. 나중에 눈에 안 띄게 만드는 걸 권장하는 거예요. 자, 땅이 없다. 그걸 뭔가 고인을 표시를 하고 뭔가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그게 다 결국은 사회적 비용이 나중에 그렇죠. 되니까요. 근데 고인을 어떻게 추모하죠? 그럼 가서 가끔 비석이라도 있고 또 그럴 거라도 있어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저는 사진 보라는 것이야, 사진. 그래서 뭐 온라인 디지털 추모관 같은 것도 많이 결국에는 끝판까지 가면 디지털 온라인 추모관으로 좀 다 대체해야 되는 그건 거 뭐예요? 아니에요? 디지털 온라인 추모관은 뭐예요? 요거는- 사진하고 다른 거예요? 예,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그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예. 이하늘 디지털 추모 서비스라고. 백종훈인데요? 예, 이거 제가 가입을 해봤습니다. 본인 확인을 되게 엄격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가입을 해서 제가 사진을 넣고, 제가 사진을 넣고, 제가 이제 뭐 아들한테 뭐 로그인 번호 같은 거, 패스워드 같은 거 알려주겠죠. 알려주면 그러면은 여기 들어오면 제 아들이 가끔 들어와서 아버지 그립습니다. 뭐 이런 거 글도 남기고. 글도 남길 수 옛날 무슨 예, 그것처럼. 예, 제 뭐 생생했던 어떤 뭐 활동 모습 같은 것도 그러네. 저장시킬 그러네. 수도 있고. 아. 이거는 극도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뭐 어떤 관리 비용도 좀 적은 편이죠.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서버 비용 같은 거 들겠지만. 아. 그래서 이하늘 디지털 추모 서비스 이런 것들도 종국에는 보건복지부나 이런 당국에서는 좀 고려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거 서비스 가입하면서 내 사진 저기 올라가고 나가 죽었다고 간주하니까 기분 괜찮았냐고. 네. 지금 댓글창에 난리 채팅창에서 났어요 지금. 야 백종원도 백종원 티다. 어떻게 백종원 기자님 저렇게 저걸 할 수 있냐. 자기 기- 사진을 직접. 기분이 좀 뭐 묘하긴 약간 해요? 묘하긴 합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납골당만 두세 곳을 다니고 제 것도 막 디지털로 올리고 하니까 내가 뭐 나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기억 속에 남는 거죠 뭐. 사실은 뭐. 사실은 남아 있는 사람들이 기억하기 위한 방법을 자꾸 고안해내는 건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 공간과 비용을 좀 덜 들이는 방식으로 점점 근데 이렇게 그 조상님 몇 자리 잘 쓰면 또 뭐 후손이 뭐 잘 되고 또 몇 자리 잘못 쓰면 또 뭐 이상한 일 생기고 하는 거 나 얘기 많이 들었는데 몇 자리가 없으면 괜찮은 건가? 풍수 네. 없으면 아예 좋을 일도 없고 나쁠 일도 그런가요? 없고 그렇지 않을까요? 모르겠네요. 근데 봉안 시설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담 같은 형태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야. 이건 수원시 연화장에 있는 봉안 이게 담이 야외에 있는 예, 모양이네요. 벽입니다. 벽. 담. 어. 담에 이렇게 쭉 답답하게 실내에 안 모시고요. 아. 이렇게 담에 이렇게 수용하는 방식으로 쭉 이렇게 봉안 시설이 되어 있는 봉안 담입니다. 예. 여기도 보면 그 수원시 연화장에도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 봉안 기간 15년 만료된 분들 빨리 연장하시든지 찾아가시라고 이렇게 안내문 같은 것도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 줄을 모르고 갈피를 못 잡고 있군요. 그럼요. 지금 그러니까 막 전환기에 있는 것 같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무조건 고민 없이 그냥 땅에다 묻고 때 되면 가서 잔디도 풀도 깎고 네. 절도 하고 했는데 또 땅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네. 선친들 쭉 모시는 땅 같은 게 옛날에는 봉건사에 종산도 있었으니까. 있고 뭐 어. 그래서 그런 거 있었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실정이 못 되죠. 지금. 예. 예. 그래서 봉안당으로 왔고 봉안당에서 이제 점점 더 좀 관리 더 비용이 간소한 예, 방식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70만 명씩 이렇게 한 해 돌아가시는데 어디다 그걸 수용할 거냐고. 2배죠, 2배. 35년 후면 사망자가 2배가 될. 하늘에서 이렇게 딱 그 사진 찍고 보면 그냥 중간 중간에 그 뭐죠, 뭐 네. 원형 탈모증 생긴 것처럼 산들에 그렇게 있다니까요. 이렇게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쭉 지나가다 보면 그 골프장도 종종 보이는데 말한 이게 탁구공처럼 이렇게 보이는 데가 다 그 분묘 쓴 곳이죠.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또 그렇게 쓰다가 결국 뭐 그쪽 후손들이 뭐 200년 300년 관리하겠습니까? 또 그러다가 또 거기 또 안 오기 시작하면 바로 풀로 묻히고 그런 진짜 거지. 인식의 차이인 게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제 집을 구하러 가잖아요. 공동묘지가 있어요. 창문을 열면 공동묘지가 쫙 보여. 너무 경치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진짜로. 거기는 공동묘지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잔디가 많고 이렇게 경치가 좋은데. 사람 취향이죠 뭐. 예, 인식의 뭐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집에다도 많이 모셔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 유골, 분골 예, 집으로 갖고 가면 예, 어떤가? 집에도 싶은데. 많이 아예 모십니다. 그게 우리나라 문화가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집으로는 안 하는 거야. 조금 꺼려지는 그런. 제 생각 많이 하는 건 집에다 모셔두는 게 방법이긴 방법이지. 그리고 디지털로 뭐 추억, 생전의 추억이나 좋은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저장시켜 놓는다면 네. 그것도 좋겠죠. 근데 이건 뭐 정말 각자 취향인 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내 바라기에는 그냥 저희 아이들이나 저희의 후손들이나 저를 이제 장사 지낼 사람들이 굉장히 쿨해서 예. 그냥 싹 태워가지고 그냥 흔적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화장터에서 전화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라고 하면 예를 들면 안승찬님이 이제 예를 들면 저를 그랬으면 대충 버리세요. 그거 어떻게 대충 버려 그래도. 그렇게 하기는 뭐 그렇게 그냥 할 만큼 쿨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잘. 아닙니다. 그거는 그 고인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보내는 사람의 그게 마음이라니까. 그래서 정성을 하는 거예요. 마음 이게 사실은 달라지는 건 없지. 없죠. 돌아가셨는데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저의 장례를 치러주는 나의 후손들이나 자식들이 그 정성에 그냥 평소에 좀 잘하고 싶으면 잘하고 나 가고 나면 깔끔하게 미련 남지 말아야지. 자꾸 미련 남는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부모님 돌아가시든 혹은 뭐 친인척이 돌아가시든 어떻게 하든 슬픔의 이유는 내가 아쉬움이 있고 평소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평소에 그렇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쌓여서 눈물이 되는 거지. 네. 평소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돌아가시면 그냥 편안히 가십시오 하고 그냥 잠깐 눈물 나고 끝나는 거라니까. 이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개인적으로 거 아니냐. 내 생각이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렇다. 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부터는 생각도 안 났으면 좋겠다. 평소에도 잘 안 해주고 그러면. 아니 평소에 나한테 잘 안 하는 건 그대의 자유지만 그럼 내가 가고 나서 그대가 슬플 것이다. 서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 때문에 그대가 슬프면 나도 민망하잖아요. 그러니 슬플 것 같으면 평소에 잘하고. 결론은 이프로한테 잘하자. 그거잖아. 평소에 네 댓글에서 자꾸 욕하지 말고 평소에 잘하자. 그렇지 여러분. 아유 괜히 이프로한테 괜히 악플 달았네. 그래. 알겠습니다. 네. 백종 기자님, 야 어려운 주제인데 또 현장까지 다녀오시고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예. 고민 좀 해야 될 주제네요, 이것도.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